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중독, 그중에서도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보통 자위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자연스럽고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독적 자위행위라는 맞습니다. 카테고리를 하나 준비해 오셨어요. 당연히 너무 횟수가 많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자위행위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 이제 사실은 자위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병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였어요. 저는 성을 배울 때 고등학교 시절에 70년대 플레이보이 잡지책을 수집하는 친구 덕분에 성이라는 걸 눈을 때 잡지책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것과 이거의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또 반대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위, 몽정한다라는 거, 성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항상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고 그걸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질서, 가정 이런 것 안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더 좋은 건데 그걸 사회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놓고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위를 활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유행위는 전 성인 남성의 98% 정도가 자유행위 경험이 있고요. 여성은 70% 정도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기에 남성들은 한 주 5회 정도 자유행위를 한다는 통계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3배 정도 되는데 많이도 한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남성의 2%가 어떤지 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근데 예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거 98%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 2%는 거짓말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성의 30%는 어떤 사람일까? 오히려 그런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충동적인 그리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이제 심리적으로 건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정액이라는 거는 배출이 될수록 고이지 않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유행위가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거나 자위행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탐닉하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학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것들은 병적인 거니까 상담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제 성중독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단 처음에 내 발로 치료하겠다라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요. 내가 이게 치료가 필요한가라고 생각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중독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 환자의 대부분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성중독도 사실은 최근에 미투 운동 또 연예계, 영화계에 뒤집은 그런 사건들 사실은 그분들은 문화계에서는 그런 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남성 본위의 문화. 그다음에 흔히 정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정도는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병으로 인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치료라는 거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인지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런 게 사회에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 여자들은 억눌렸던 거를 표출하고 그래 해방되는 그런 분주를 맞이하는 기쁨도 하나 있고요. 남자들에게는 어떤 또 긍정적인 면이 있냐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뭐라고 했던 게 드러나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였네.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창가를 찾아가는 거나 성을 매매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다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성중독이구나. 아까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나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정상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만들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나 심각한 불안장애까지 겪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료는 대부분 조금은 심리적인 게 첫 번째 치료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는 심리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건데 대부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잘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제 남자들은 조금 이야기를 잘하는 편인데 특히 여성들은 아무리 친해도 자기의 은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친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이 여성이 33%나 되고요. 그리고 한 스스로 20% 정도는 내가 중독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성들도 그런 부분 드러내지 못하는 성중독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럴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인식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상담이 필요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러려면 인터넷을 안 켜야죠.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장치를 내가 결단하고 하지 않고는 결코 그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중독이기 때문에. 누구는 모니터 앞에다 엄마 아빠 사진을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분노스럽거나 너무 외롭거나 너무 따분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라.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성욕을 다 배가시켜요. 따분하니까 그냥 심심한데 그다음에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분노하게 되면 나의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하거나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왔었을 때는 성행위, 섹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운동입니다. 심장이 펌핑이 올 때까지 그런 강도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반대적 희열을 습득하게 돼요. 그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해주면 이게 더 건전하고 후유증 없이 훨씬 좋다는 걸 체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고 나니 몸에도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그걸 더 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라. 생각났어요. 저 야식 중독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야식 중독. 네,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때니까요. 생각났네. 운동해야겠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종교적인 사실 내용들이 많고요. 왜 종교적인 또 내용이 많냐면 많은 크리스찬들 종교인들은 금욕적인 거를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 오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오는 훨씬 더 큰 2차 피해들이 더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계에서 회복하느냐라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앙적인 문제와 또 따로 좀 한번 더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을 죄악시하니까 그 종교개혁 이전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훨씬 더 성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았대요. 결혼을 장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점점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한의학적으로 이 성중독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성중독을 한의학적으로 한 방으로 어떻게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사실은 성중독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심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죠. 어릴 때부터 자라온 상처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상처가 그렇게 발달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담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문제로 보기도 하거든요. 너무 과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그런 또 어떤 약물 치료를 조금 받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도 사실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물론 이걸로 어떤 성적 중독을 다 치료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성적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첫 번째 이제 유형들이 담 기능이 약할 때 이게 잘 중독을 못 끊어요. 한방에서 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담력이 있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 하잖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크다. 그때 다 담자인데 네네. 이 담이라는 거는 결단출원이라고 해서 우리 강단 있게 내 의지력 있게 이렇게 끊고 맺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담이 약하게 되면 잘 놀래는 면도 있지만 내가 의지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병적인 거거든요. 희한한 거는 노숙자들이 네네. 노숙자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요. 전문직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노숙이라는 생활을 벗고 취직만 하면 어디 가서 야간 당직이라도 쓰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노숙자 생활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결단력이 부재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락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의욕을 잃어버리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게 노숙자가 되는 건데 네. 한의학적으로는 그걸 담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력을 발동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네. 의외로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의학들 중에 이제 뭐 온담탕이라든지 귀비 온담탕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이 있어요. 온담탕. 예, 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 뭐 또는 장담 보심탕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약재들의 이제 원지, 연자육 이런 마음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재들을 써서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결핵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아주 예전에 해방이 있었어요. 결핵 환자들이. 예, 결핵 환자들이 옮으니까 그런 건가요? 예. 결핵 걸리면 전염병이었잖아요. 옛날엔 폐병이라고 불렀고 피를 토하고 죽으면 전염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제 어릴 때 기억도 나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했던 친구가 죽었는데 폐결핵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때 폐병으로 피토하면서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친구가 그리워서 갈라 그랬는데 못 가게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게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따로 모여 살았는데 결핵 환자들은 소모성 질환이라 그래서 콩팥의 음기가 소모가 돼요. 그러면 신양인 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화가 망동을 해요. 그걸 상화망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수가 부족해서 폐결핵이 되면 신수가 소모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화가 망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력을 주제를 못해요. 정력도 없는데 욕이 생기는 게 억제가 안 돼요. 그래 마치 우리 돼지가 발정나면 개가 발정나면 뭐 길거리 사람 있는데도 걔가 막 그런 거 길거리 가다 보셨잖아요. 네네네. 동물들이 발정이 날 때 못 말린단 말이죠. 그렇듯이 그 스스로 성욕이 생기는 거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상화망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럴 때마다 모여서 뭘 하냐면은 보신탕 이런 거 끓여서 정력제라고 우리가 알려주면 신음을 보하는 거거든요. 네.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상화가 망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신음을 보호하는 약을 하고 상화를 꺼주는 그 쉽게 얘기하면 망동하는 열을 꺼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쓰면 굉장히 병적인 욕구들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이제 자음강화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암심신탕 이런 약재들이 있는데 생주황, 석고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약들이 그런 병적인 발정을 억제시켜 줄 수 있어요. 한방은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줘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런 성적 그 중독에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처음 듣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재밌었어요, 선생님. 네. 뭐 사실은 이 예민한 문제를 좀 다루는 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한 번 실수, 뭐 한 번이 아닌 뭐 탐닉이었을 수도 중독이니까 네네. 탐닉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인식을 못했던 지금까지의 잘못, 그죠?
그리고 그걸 음지에 나와서 있던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또한 그 사람마저 사실은 환자였고 피해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저 빨리 회복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면 또 그도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한 일원이잖아요. 네네. 영원한 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좀 건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네네.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